휴양형 주거단지 무효 판결과 관련해 JDC와 제주도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JDC를 통제하기 위해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제주 지역 세월호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배상 기준이 문제투성이라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4.3 평화 인권 교육을 위해 희생자 유족들이 명예교사로 나섰습니다. 유족들이 경험담을 들려주는 현장 수업이 도내 학교 60여 군데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은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유원지에 콘도미니엄을 짓도록 허가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DC와 제주도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도 쏟아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토지 수용과 도시계획 인가가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난 것은 지난 2011년 1월. 하지만 이후에도 부지 조성 공사는 계속됐고 2년 뒤에는 콘도미니엄 건축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결국 JDC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을 허송 세월에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에 이렇게 쟁송 중인 상황에서도 JDC는 완전히 사법부하고 제주도의 의견을 무시해서 공사 강행을 함으로써 이런 진짜 치유할 수 없는 사태를 이렇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개발센터의 존폐 문제와 제주도의 이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가 한번 나서야 될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제주도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11개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갈 겁니까? 아니면 일시 중지를 시키고 앞으로 이에 대한 그 유권 해석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까? 판결에 대한 본적 자문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들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특히 JDC가 뚜렷한 이유 없이 도의회에 출석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의원들이 존폐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JDC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농지를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요 공급과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며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자격 농지는 팔도록 처분 명령을 내리고 농어촌 공사가 사들인 뒤 농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농지 533제곱킬로미터 가운데 5분의 1은 도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한 현장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 지역 화물차 운전기사와 희생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설명회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배상 기준이 잘못됐다며 반발했습니다. 향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 경우는 제대병원, 안산고대병원 다니다가 원인 못 찾아가지고 S중앙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 계속 받는데 그 뒤에서 어떤 변명이 나올지 어떤 몇 개월 진단이 나올지는 아무도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화물에 대한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막막한 상황. 사고 당시 어떤 화물을 실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데다 화물차 주인이 아닌 운송계약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에서 와가지고 서류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단 집어넣어야 어차피 우리 보상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단지 뭔지 있습니까? 서류만 집어넣으라는 것 뿐인지.
배상금을 받게 되면 국가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배상을 끝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상을 받으시든지 진상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받으시든지 사실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지역에서 배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배상 시작 단계부터 논란이 일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부터 일선학교에서 4.3 평화 인권 교육이 시작됐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4.3 희생자 유족이 명예교사로 나서 학생들과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가득 모인 시청각 교육실. 특별한 선생님이 학생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교단에 섰습니다. 4.3 희생자 유족인 강춘희 할머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4.3 당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3살배기 어린아이의 슬픔과 살아온 과정을 풀어놓습니다. 길에 일어서서 멋진 사람이 지나가면 와, 내 남편이 지금 오는 건 아닌가, 또는 내 아버지가 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으셨대요. 4.3 유족들이 도내 학교에서 강사로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 생생한 증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던 어린 학생들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왜 사람들 집을 왜 태웠어요? 아, 집? 네. 예, 그 집 속에 그 무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왔던 무장대들이 숨어 있을까 봐서 숨어서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비록 1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돕는 기회가 됐습니다. 가슴에 담아뒀던 거 그래도 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4.3 날 하면 4.3 사건 일어난 날인데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꽤 잔인하고 우리 민족의 마음 아픈 날인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명예교사로 위촉된 4.3 유족 17명은 이달 말까지 도내 학교 61군데에서 평화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시행한 명예교사제와 계기교육 주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학년별 맞춤형 4.3 평화 인권교육 교재를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민족예술인 총연합회와 제주 4.3 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4.3 희생자 추념식 식전 행사 합창곡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 동백꽃의 노래 등 민중 가요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본 행사도 아닌 식전 행사 노래 공모까지 행자부가 개입한 것은 제주도민과 유족들을 능멸한 것이며 사전에 설명 없이 변경한 제주도의 관료주의적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남성들의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의 공터로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차 안에서 청테이프와 노끈으로 결박한 마네킹을 꺼내는 남성. 또 다른 남성이 망을 보는 사이 마네킹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여성을 살해하는 장면을 재현합니다. 이들은 시신을 숲속에 유기한 뒤 빨리 부패시키려고 퇴비까지 뿌렸습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피해 여성을 태운 뒤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곳 야산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냥 살해까지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겁진 그냥 적이라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필요했기 때문에. 시신을 유기한 지 1시간 뒤 이들은 금융기관 CCTV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해 직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체크카드 비밀번호로 500만 원을 인출해 모두 유흥비로 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뒤 제주에 돈 많은 여성이 있다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 위치와 지리감을 익히고 피해자 제압에 사용할 노끈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제주 출신 30살 김모 씨와 전남 출신 32살 임모 씨 등 2명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심리 상담과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테디밸리 골프장 앞 도로에서 이 골프장 버스와 롯데 면세점 직원 통근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양쪽 버스 운전기사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면세점 직원 2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골프장으로 들어가려고 우회전하던 버스와 직진하던 면세점 버스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한 과수원에서 41살 양모 씨와 32살 현모 씨 등 제주 지역 남성 2명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이들을 찾아냈는데 차 안에서 번개탄과 숯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콜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오늘 문을 연 전기차 콜센터는 충전시설 고장 등 운전자들의 불편 신고를 받아 해결 방법을 안내하고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